장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마을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젊음은 원대한 꿈과 불타는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굳건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아실력세 때 장 씨는 큰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항상 망치가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강렬한 소리와 시멘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운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완성된 건물의 산층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당황한 비명소리,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그의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매년 겨울을 의족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친척, 친구, 심지어 예전에 그와 이야기하던 여자까지도 이제 서서히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노동을 모든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는 곳에서 장 씨는 실패자,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불완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절망에 빠지기를 거부했고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끈질기게 생존 방법을 찾았고 쓰레기와 병을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허름한 임시집에서 조용히 앉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의 강인함이 가장 중요했고 어느 날 장 씨는 폐품을 찾기 위해 오래된 다리 밑을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울음소리는 다시 들렸고 매번 분명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다리 밑에 작은 바구니가 숨겨져 있었고 바구니는 마른 나뭇가지 몇 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입술은 얼어서 보라색이었고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작은 손을 들어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했고 눈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그는 그 작은 생명의 불행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허름한 지붕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 의지할 곳을 줄 수 있고 우리와 그는 아마도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장 씨는 생각할 것도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어떻게 돌보고 키워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허름한 집에서 그는 아이에게 샤오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의 삶이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어둠에 가려지지 않고 태양처럼 밝기를 바랐습니다. 샤오양이 태어난 후 그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깨르륵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는 그에게 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여정. 그것은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이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고통과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는 매일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지녔습니다. 샤오양을 입양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샤오양을 돌보고 우유, 기저귀, 옷을 사주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플라스틱 병 조각, 종이 조각, 버려진 알루미늄 캔을 수집했고 항상 가득 찬 가방의 무게에 허리가 굽었습니다. 다리의 지속적인 통증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높은 언덕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끈질기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에는 샤오양이 오랫동안 모아 겨우 마련한 작은 침대에서 편안히 잠들었고 그는 흔들리는 등잔불 옆에 앉아 꼼꼼하게 주워온 낡은 물건을 수리하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탁자에 엎드려 잠들었고 머리는 다 마시지 못한 병더미에 얹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외롭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은 항상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장 씨는 샤오양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모든 돈을 아꼈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우유를 사주었습니다. 샤오양이 아플 때마다 그는 주저없이 아이를 진료소에 데려갔고 몇 시간씩 기다려 무료 약 몇 개를 얻었습니다. 이 희생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항상 보살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장 씨는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허약하고 창백했던 아기는 이제 통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샤오양의 검은 눈은 그가 아빠라고 중얼거릴 때마다 그에게 삶의 모든 고생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사랑과 과도한 애정이 의도치 않게 샤오양에게 의존적인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들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했고 그가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샤오양이 아직 어리니 공부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오양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매일 아침 장 씨는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낡은 휠체어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샤오양에게는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놀기만 하면 되었고 삶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절한 이웃 할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장 씨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 씨, 당신은 이 어린 소년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같아요. 그가 스스로 일을 하게 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나중에 인생에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장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왜 그에게 무엇을 시켜야 하나요? 그가 자라면 그는 스스로 이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샤오양은 장 씨가 기대했던 대로 성장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종은 그를 게으르고 우유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겨우 합격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그는 결코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시킬 때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바빠요. 장 씨는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 일을 했고 아들을 슬프게 하거나 그가 아버지를 짐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밤낮으로 걱정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고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샤오양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굳건히 삶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고 너무 늦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장 씨는 걱정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샤오양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아들이 밝은 삶을 사는 한 모든 고생이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버틸 것입니다. 그는 삶이 도전으로 가득하더라도 샤오양의 삶이 그가 지어준 이름처럼 어둠을 이기는 강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랐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샤오양은 이제 키가 크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RC2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 씨는 아들이 자라서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소년이 아닌 것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샤오양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 기쁨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가 집으로 데려온 여자는 같은 마을 출신이었고 아름답고 활기차고 매우 효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장 씨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직접 낡은 휠체어를 수리하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깨끗이 빨고 다림질한 낡은 옷을 입었고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몸은 더 이상 강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작은 가정이 안정되는 행복은 그에게 모든 고통과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며칠 동안 샤오양의 작은 가족의 삶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매우 잘 돌보았고 비록 그의 몸은 매우 약하고 거동이 불편했지만 매일 그녀는 그의 새끼 식사를 침대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보면서 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샤오양은 정말 복이 많구나. 이렇게 온화하고 효성스러운 아내를 얻었으니.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집이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이 작아서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기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달콤한 말과 눈물에 샤오양은 매일 밤 서서히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여자의 부모님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은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가장 큰 방을 차지했고 장 씨는 작고 어둡고 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에 남겨졌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이 그를 공개적으로 경멸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절정은 며느리가 장 씨에게 오래된 창고로 이사가라고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아빠, 여기 계시면 더 조용하실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그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으려는 듯 했습니다. 좁은 창고로 밀려난 후 장 씨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 작은 방은 습했고 비가 올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는 한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기꺼이 견딜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점점 더 신랄해졌고 그가 병으로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을 때마다 그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음이 가족의 수면을 방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량의 효성스러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효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샤오양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는 감히 아내에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장 씨는 우연히 샤오양과 아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항상 저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를 요양원에 잠시 모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두가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망설였지만 샤오양은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불효자라고 할 거야. 방법이 없어. 이 말은 장 씨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둠 속에 앉아 흐느낌을 참으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된 건가?
다음 날 아침 하늘에 얇은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장 씨는 조용히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작은 물건을 넣었습니다. 그는 몇 줄의 글이 적힌 종이를 남겼습니다. 샤오양, 나는 간다. 아빠의 재산,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잘 살고 아빠를 탓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멈춰버린 두 다리는 희미한 아침 햇살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삶은 이 집을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는 침묵과 고독만 남았습니다. 장 씨는 갈 곳이 없었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한 그는 모든 것을 견딜 의향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난 후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작은 몸, 구부정한 등, 그다지 평온하지 않은 모습은 안개 낀 흙길 뒤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약간의 저축이 든 작은 가방만 있었습니다. 그의 기분은 무거웠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날이 조금 더 지나도 괜찮다고, 그들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그는 저렴한 버스를 타고 대도시로 갔습니다. 그가 가본 적 없는 곳,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주변의 소음에 압도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바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집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차양 아래나 공원에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고 늙은 몸으로 금세 무력한 사람들 속에 섞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저 살아남기를 바랐고 누구의 삶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초기에 장 씨는 폐품과 병을 줍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도시로 온 이후로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낡은 캔버스 가방을 메고 거리를 기어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져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또는 그가 팔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혹독한 날씨,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태양, 때로는 물처럼 쏟아지는 비는 그의 늙은 몸을 서서히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 씨는 버려진 골목에서 병과 폐품을 찾다가 실수로 날카로운 유리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 그가 들고 있던 천 가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그는 비틀거리며 보도에 앉아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치 힘을 다 써버린 강처럼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이 누워있는 그를 고아였을 때부터 키워준 소년임을 알아봤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수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덮쳤지만 소년이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장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을 때 장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은 그의 건강과 도시에서의 이전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장 씨는 짧은 대답 외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한 후 장은 그를 자신의 넓은 빌라에서 살게 했습니다. 넓고 편안한 집은 장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그가 겪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은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모두 챙겨주었고 그의 건강을 항상 걱정했습니다. 장은 매일 그와 대화를 나누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고, 특히 그의 삶,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샤오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가정도 꾸렸지만 왜 그를 이렇게 버려야 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그의 뇌리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는 감히 장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샤오양을 위한 그의 희생이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보상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살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 씨는 새로운 삶의 평온함을 서서히 느꼈습니다. 비록 과거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때 그에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장이 친아버지처럼 그를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 아마도 그는 진정한 피난처인 약간의 위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멍해졌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긴장된 분위기는 동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 씨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동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시는 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은 말했고 그 후 그는 장 씨를 집 안으로 데려갔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목격하게 했고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한 동이 안에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고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과 그가 가져온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을 이해하는 그는 한때 그가 무시했던 양아들의 비난에 직면하여 얼굴이 변했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장 씨를 보았지만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 씨가 겪었던 모든 일, 그가 가족을 위해 한 희생,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서 들은 고통스러운 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당신들을 돌본 모범적인 아버지였지만 당신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장은 분노로 가득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을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때 동을 이해한 그는 자신이 장 씨에게 한 일이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잔혹한 배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를 존경했어야 했지만 그를 고통과 고독 속에서 수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장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장을 보았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은 그가 일어서도록 도왔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존심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과거와 진실에 직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샤오양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그는 더 이상 묵묵히 견뎌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이 장 씨를 안으로 데려갔을 때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한 후회였습니다. 장의 말은 샤오양과 그의 아내에게 경고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생과 감사의 가치에 대한 일깨움이었습니다. 장은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장 씨를 보았지만 샤오양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 씨가 평생 샤오양을 위해 희생했고 지금도 그가 깊이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아저씨. 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도 일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샤오양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아저씨께서 쉽게 용서하신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장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눈물이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견뎌왔다. 아이야. 너는 이해한다. 나는 그를 공경에 빠뜨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변하기를 바란다. 샤오양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간청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제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예전처럼 아빠를 보살피고 대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샤오양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장 씨를 보았고 마지막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장은 장 씨의 마음속 갈등을 느꼈지만 용서만이 모든 상처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지만 다시 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너는 이 기회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간청하는 눈빛으로 장 씨를 보았고 그의 말이 그들이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를 바랐습니다. 장은 장 씨를 잠시 보다가 말했습니다. 샤오양과 그의 아내가 진정으로 변해서 다시는 오늘과 같은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서서히 가라앉은 후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장 씨의 차는 천천히 떠났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한때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했던 집에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장 씨에게 마음속 상처는 즉시 치유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샤오양은 장 씨를 꼭 껴안았고 마치 수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후회가 이 순간 풀려나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오직 장 씨만이 그에게 변화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다시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장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 너는 잘 살아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네가 받은 것에 보답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텅 빈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광경은 슬프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장 씨의 용서는 샤오양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을 바꾸고 잘 살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만 이 용서에 걸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건설 현장에 가서 힘들지만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이 단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책임감 있고 자존심 있게 사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비록 샤오양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과 계속 함께 살았고 한때 배은망덕했던 아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샤오양의 이미지는 변했지만 여전히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도 샤오양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안다면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양은 더 이상 불효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샤오양은 안정된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일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키워준 장 씨가 그의 변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전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샤오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대신 장 씨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해 더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장이 회사는 샤오양이 변화하고 배우고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끊임없이 분투했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버렸던 아버지 장 씨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가장 큰 자부심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장 씨의 눈에 비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장 씨가 그를 좋은 아들로 보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보내는 작은 선물, 방문, 보살핌을 통해 샤오양은 서서히 장 씨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지만 이제 부자 관계는 회개와 용서의 토대 위에 재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오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안다면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양은 더 이상 불효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샤오양은 안정된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일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키워준 장 씨가 그의 변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전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샤오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대신 장 씨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해 더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장의 회사는 샤오양이 변화하고 배우고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끊임없이 분투했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버렸던 아버지 장 씨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가장 큰 자부심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장 씨의 눈에 비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장 씨가 그를 좋은 아들로 보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보내는 작은 선물, 방문, 보살핌을 통해 샤오양은 서서히 장 씨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지만 이제 부자 관계는 회개와 용서의 토대 위에 재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오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안다면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양은 더 이상 불효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샤오양은 안정된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일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키워준 장 씨가 그의 변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이전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샤오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대신 장 씨가 그에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해 더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장의 회사는 샤오양이 변화하고 배우고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끊임없이 분투했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버렸던 아버지 장 씨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가장 큰 자부심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장 씨의 눈에 비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장 씨가 그를 좋은 아들로 보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보내는 작은 선물, 방문, 보살핌을 통해 샤오양은 서서히 장 씨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지만 이제 부자 관계는 회개와 용서의 토대 위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안다면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양은 더 이상 불효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고생은 그에게 일과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의 도움을 받은 후 그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더 이상 과거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해 분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의 회사는 그가 변화하고 배우고 자신의 경력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끊임없이 분투했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키워준 장씨, 그가 한때 버렸던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가장 큰 자부심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장씨의 눈에 비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장씨가 여전히 그를 좋은 아들로 여기는 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보내는 작은 선물, 방문, 보살핌을 통해 샤오양은 서서히 장씨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지만 이제 부자 관계는 회개와 용서의 토대 위에 재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샤오양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을 안다면 그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양은 더 이상 불효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장씨와 샤오양의 이야기는 단지 부자 간의 사랑에 대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변화, 회개, 그리고 관용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샤오장 씨의 샤오양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가 가족과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샤오양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장의 도움과 장 씨의 용서 덕분에 그는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그 결과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감사와 효의 중요성,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와 동정심이 없었다면 샤오양은 신성한 부자 관계를 영원히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은 사랑과 관용이 더해져 모든 것을 구원할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간성과 구원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모든 용서, 모든 교정은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누구든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 사랑은 모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와 의미 있는 가르침을 공유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랑과 인생의 가치를 함께 전파해주세요.